인간은 함께 식사하는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인류이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인문학자 조영아입니다. 저는 음식의 역사와 문화를 역사학, 문화인류학, 민속학의 시선에서 연구합니다. 그래서 음식인문학자라고 불립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식탁 위에서의 비말 공유 어디까지? 코로나19 이후의 음식 문화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요사이 음식점이나 카페 방문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음식점 가는 일 자체가 공포라고 합니다. 실제로 음식점에서의 전염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음식 들어먹기,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와 같은 3대 식사문화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단체 급식을 하는 식당에서는 음식 들어먹기, 지그재그로 앉기, 식사 때 대화 자제하기와 같은 규칙이 잘 지켜지겠지만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이런 규칙이 잘 지킬 수 있을까요? 한식하면은 식탁 위에 먹음직스럽게 차린 온갖 반찬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난생 처음 만난 사람과의 식사에서도 내 입에 들어간 수저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물도 김치도 심지어 찌개나 전골도 함께 먹습니다. 하지만 서양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스크 쓰기를 어색해하지만 음식을 먹을 때 타인의 비말을 공유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통째로 사과를 먹는 서양인들은 부부끼리는 함께 먹는 경우가 있지만 가족 외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습을 지닌 서양인이 한국 음식점을 처음 방문한다면 아마도 밥과 국만 먹고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밥과 국만 빼고 모든 반찬은 공용이다 라는 말을 해줘야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식탁의 모든 반찬을 공용으로 먹었을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세계 각 지역의 상차림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반찬을 혼자 먹는가 아니면 여러 명이 함께 먹는가에 따라 개별형과 공통형이 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는 방식도 순서대로 내는 시계열형과 한꺼번에 모두 차리는 공간 전개형이 있습니다. 이 두 축을 조합하면 네 가지의 유형이 생깁니다. 1번 유형은 한꺼번에 차린 음식을 혼자만 먹는 방식입니다. 2번 유형은 한꺼번에 차린 음식을 식탁에 앉은 여러 사람이 공용하는 방식입니다. 3번 유형은 혼자서 한 가지 음식을 다 먹으면 다음에 음식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4번 유형은 음식이 순서대로 나오지만 먹을 때는 식탁에 앉은 사람이 공용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방식은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1번은 단체 급식을 하는 식당에서 먹는 방식이죠. 3번은 서양의 레스토랑에서, 4번은 고급 중국 음식집에서 먹는 방식입니다. 이 네 가지 유형 외에도 음식을 한꺼번에 다 차려놓고 별도의 이동 수단을 사용해서 각자의 개인 접시에 들어 먹는 방식도 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 왕실에서나 양반집에서는 지금 우리와 달리 1번 방식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사진 하나를 볼까요? 19세기 말에 프랑스인이 촬영한 양반이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소반에 밥과 국, 반찬을 차려놓고 혼자서 먹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볼까요? 프랑스에서 온 니델 시보라는 분이 1866년에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입니다. 선비가 옷과 갓을 제대로 갖춰 입고 사랑방에서 혼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말로 하면 혼밥입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은 유학의 고전인 예기의 내칙이라는 곳에 부부가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한 대목을 굳게 믿고서 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혼밥이었던 것이지요. 지금 생각하면 인간미는 없지만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식사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여러 사람이 참석하는 잔치에서도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모든 참석자에게 개인별로 식탁을 제공했습니다. 규모가 큰 잔치에는
서양의 레스토랑에처럼 음식을 순서대로 제공했습니다. 마치 요사이 단체 급식 식당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런 식사 방식을 준비하려면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반찬 공유의 식사 문화는 20세기 이후에야 생긴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다음 해인 1949년 8월 달에 문교부에서 지금의 교육부죠. 국민의 의생활하고 식생활의 개선을 위한 실천 요강을 몇 가지 내놓았습니다. 그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족이 각상에서 식사하는 폐를 없애서 공동 식탁을 쓸 것. 공장, 광산, 학교 등 단체에서는 공동 치사를 행할 것. 요사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왜 당시 정부에서는 이런 실천 요령을 공포했을까요? 당시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가장의 독상을 차렸기 때문입니다. 공동 식탁은 주부에게 집중되는 가사 노동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의 반찬 공유는 가족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는 사람들끼리 음식점에서 반찬을 공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식민지 시기에도 음식점에서는 공동 식탁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1935년 신문에 실린 광고입니다. 신설로는 개인별로 제공되었지만 나머지 요리는 공용입니다. 예전하고 바뀐 모습이죠.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너무나 궁핍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음식점에서는 반찬 공용이 널리 퍼졌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우리 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음식점에서의 반찬 공용을 더욱 공고하게 했습니다. 당시에 도시의 셀러리맨과 노동자들은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밥집 겸 술집에서 반찬도 술잔도 함께 사용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았던 것이죠. 농학자 유달령 선생은 일찍이 1986년에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밥, 찌개, 부식 따위를 한꺼번에 많이 차려놓고 남는 것을 다음에 다시 내놓는 것은 위생에 좋지 않다. 요리마다 각자 먹을 만큼 따로 떠서 먹도록 해야 위생적이다. 유달령 선생은 서양의 과학적 합리성에서 나온 이 주장을 여러 당시의 사람들한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실천되지는 않았습니다. 19세기 중반 서유럽에서 시작된 산업혁명과 근대적 생활 개선 운동은 대량 생산과 합리적 사고가 초점이었습니다. 여기에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아 위생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레스토랑에서는 식탁에 같이 앉는 사람들이 비말을 공유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고급 중국 음식점에 가면은 회전 식탁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원래 위생 문제 때문에 개발된 것입니다. 1915년 당시 중국의 북부, 남부, 동남아시아 일대에 모여 살던 중국 사회에는 결핵이 만연했습니다. 결핵 만염의 이 매개체가 중국인의 요리 공용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의사 우리엔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결핵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생 식탁을 사용해야 되고 그 위생 식탁의 하나로서 우리가 고급 중국 음식점에서 볼 수 있는 회전 식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은 식탁의 큰 접시에 놓인 요리를 각자 자신이 사용하는 젓가락으로 들어서 먹습니다. 1980년대 이후 홍콩의 시민단체가 식탁 위에 두 개의 젓가락을 놓고 하나는 음식을 들어 먹을 때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음식을 본인이 먹을 때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아무리 위생 문제가 심각해도 오래된 습관은 지속됩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의 1인용 상차림은 비말의 공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와
설거지의 양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안이지요. 이 정도에서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출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음식점에서 물리적 거리를 둔 식탁 배치와 지그재그 앉기를 실행할 수 있을까요? 음식점에 가는 이유가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친구나 끼리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술도 마시면서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인간은 함께 식사하는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인류이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저는 가정에서는 더욱 자주 함께 식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식점이나 술집에서의 회식에 대해서는 비말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비말 공유가 안 되는 방안을 마련한 음식점에게는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각 공동체가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지원과 소비자의 참여가 있다면 함께 식사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